조선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임금으로 꼽히는 태종. 그런 태종이 어느 날 사냥터에서 말과 함께 고꾸라졌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일어난 태종이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다친 몸도 달아난 노루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때는 1404년 태종 4년 2월이었습니다. 아직 찬 바람이 남아있던 들판에 임금의 사냥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태종은 본래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한 무장이었습니다. 말고삐를 잡고 활을 든 모습만 보아도 신하들은 벌써 감탄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한 신하가 억새밭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전하, 저쪽에 노루가 있사옵니다. 억새 사이에서 고개를 내민 노루 한 마리가 인기척에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모두 물러서라. 저 노루는 내가 직접 잡겠다. 신하들은 황급히 길을 비켰습니다. 한 신하가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활을 당기시면 저 노루가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다른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노루가 피하더라도 우리는 맞았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신하들은 태종이 활을 쏘기도 전에 칭찬할 말부터 준비했습니다. 과연 전하의 활솜씨는 천하제일이시옵니다. 하늘의 새도 전하의 화살을 보면 날기를 멈출 것이옵니다. 이쯤 되면 노루보다 신하들의 입이 더 바빴을 것입니다. 태종은 활을 들고 말을 힘차게 몰았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판을 울렸고 놀란 새들이 억새밭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노루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달아났고 태종은 몸을 앞으로 숙인 채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잘 달리던 말의 앞발이 갑자기 휘청했습니다. 말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태종의 몸이 안장에서 붕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천하를 호령하던 조선의 임금이 들판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전하! 신하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활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갓이 돌아간 줄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어이를 부르라. 말을 붙잡아라. 아니다. 먼저 전하를 일으켜드려라. 조금 전까지 천하제일의 활솜씨를 칭송하던 신하들의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이 쏟아졌습니다. 한 신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전하, 옥체는 무사하시옵니까? 다행히 태종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땅에 앉은 채 팔과 다리를 천천히 움직여 보았습니다. 팔도 멀쩡하고 다리도 멀쩡했습니다. 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왕의 채통이 조금 아팠을 뿐이었지요. 태종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었습니다. 되었다. 내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신하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시옵니다. 하늘이 조선을 보살피신 것이옵니다. 그런데 태종의 표정은 여전히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말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고 놓친 노루를 아쉬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왼쪽을 한번 보고 오른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에워싼 신하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방금 일은 모두 보았느냐? 신하들 사이에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았다고 하면 임금의 체면을 상하게 할 것 같고 보지 못했다고 하면 두 눈을 뜨고 무엇을 했느냐는 꾸중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긴 보았사오나 보지 않은 것으로 하겠사옵니다. 옆에 신하도 황급히 거들었습니다. 소신은 마침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사옵니다. 또 다른 신하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신은 전하께서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잠시 땅의 형세를 살펴보신 줄 알았사옵니다. 태종이 그 신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사냥터에 나와 명당을 살펴보았다는 말이냐? 전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모두 깊은 뜻이 있으시니 위기를 넘기려고 풍수까지 끌어들인 모양입니다. 신하들은 못 본 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이 정말 걱정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임금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는 사람, 바로 사관이었습니다. 태종은 다시 한번 좌우를 돌아본 뒤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영상에서 꾸며낸 대사가 아닙니다. 태종실록에 실제로 남아있는 태종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태종은
자신이 말에서 떨어진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태종이 말에서 떨어진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숨기라고 한 말까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태종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내가 넘어진 일은 쓰지 말라. 그러나 역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전하, 쓰지 말라고 하신 말씀까지 쓰겠사옵니다. 물론 그날 어떤 사관이 이 말을 기록했는지, 사관이 사냥터에 직접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몰래 붓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태종이 감추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이 6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사관은 임금의 말과 행동을 훗날 역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했습니다. 왕이라도 사초를 마음대로 열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눈치를 보며 불편한 사실을 지워버린다면 역사는 권력자의 자랑만 남긴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난을 거쳐 왕위에 오른 강한 임금 태종도 사관의 붓 앞에서는 자신의 실수를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말에서 떨어진 것은 그리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순간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 기록 덕분에 우리는 근엄한 왕의 얼굴 뒤에 숨어있던 인간적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태종은 그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붓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옷에 흙을 털고 다시 말에 올랐지만 사관이 남긴 한 줄은 600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태종도 훗날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넘어진 것보다 그 말을 한 것이 더 오래 남았구나. 여러분이라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임금의 체면을 위해 모른 척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붓을 들어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는 그 말까지 적으셨겠습니까?